여러분,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왜 어떤 건 대박이 나고 어떤 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까요? 그 비밀이 사실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성공의 열쇠, 바로 10가지 핵심 관리 영역에 대해 아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데이터 프로젝트의 진짜 비결이 뭘까요? 혹시 엄청난 최신 알고리즘? 아니면 막 산더미처럼 쌓인 빅데이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요, 기술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조율하는 균형 감각, 잘 짜인 프레임워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관리의 기술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위대한 건축물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잖아요. 데이터 프로젝트도 똑같습니다. 이 단단한 기반, 바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그리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범위, 시간, 그리고 비용. 이걸 삼중제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범위 관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선긋는 겁니다. 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과 돈은 줄줄 새고요. 두 번째 기둥은 시간 관리입니다. 이것도 그냥 언제까지 끝내자 하고 마감일만 쾅 박아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체 과정을 잘게 쪼개서 이 일은 누가, 저 일은 누가,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중간중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이정표, 즉 마일스톤을 세우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3번째 핵심 기반, 바로 비용 관리입니다. 프로젝트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팀원들 인건비부터 사용하는 분석 툴 구독료, 데이터를 돌리는 서버 비용까지 들어가는 돈을 미리 계획하고 예상 초과하지 않도록 꽉 붙잡고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3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갑자기 이것도 분석해주세요 하고 범위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간과 돈이 더 들겠죠. 반대로 시간이 촉박하면 범위를 줄이거나 사람을 더 투입해서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셋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프로젝트의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청사진이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기계에 시동을 걸어야죠. 지금부터 살펴볼 4가지 영역은 이 기계의 심장, 바로 엔진실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가 삐걱거리지 않고 쌩쌩 잘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프로세스들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품질 관리. 이건 단순히 마지막에 결과 좋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 데이터에 결칙치는 없는지, 중복된 값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떨어지진 않는지, 즉 모델 드리프트 현상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누가 봐도 딱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챙겨야 진짜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관리. 이건 뭐랄까? 이 모든 관리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역할이에요. 범위, 시간, 비용, 품질,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주의하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 같은 역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엔 모든 걸 우리 힘으로만 할 순 없잖아요. 외부 데이터를 사오기도 하고 다른 회사 API를 쓰기도 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조달 관리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비스 수준 협약, 줄여서 SLA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API 응답 속도는 0.5초 이내여야 한다. 서버는 99.9% 이상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엔진실의 마지막, 리스크 관리.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점쟁이가 되어보는 거예요. 혹시 데이터 접근 권한이 늦게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서버가 멈추면 큰일인데?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플랜 B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정말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자, 지금까지 단단한 기반을 세우고 엔진까지 점검했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맞아요. 결국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 단순히 PM, 데이터 분석가, 엔지니어 이렇게 팀을 꾸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의 실무 책임자는 누구?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지? 이건 누구랑 상의해야 하지? 이런 역할과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해요. 이럴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RACI 매트릭스입니다. 누가 뭘 하는지 명확해야 일이 꼬이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의사소통 관리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자주 얘기해요. 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회의는 줄이고 꼭 필요한 정보는 제때 공유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간 보고는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긴급 이슈는 슬랙 채널로 이렇게 미리 약속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의사소통 관리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해 관계자 관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경영진에게는 그래서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즉 ROI를 이야기해야 하고요. 함께 일하는 개발팀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하는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략적인 소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10가지 영역을 한 장으로 정리한 그야말로 치트시트입니다. 범위 관리를 위한 WBS, 시간 관리를 위한 간트 차트, 인력 관리를 위한 RACI 매트리스까지. 익숙한 것도 있고 조금 생소한 것도 있죠.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내가 지금 뭘 빠뜨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표를 깍 꺼내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범위, 시간, 비용, 품질의 균형을 잡고 사람과 리스크, 소통을 연결하는 종합 예술이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 작업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조화롭게 지휘하는 예술가와도 같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0가지 관리 영역이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프로젝트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 거기서 이 10가지 중에 딱 하나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